앞에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과 SaaS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보안 전략과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보안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던 AD와 같은 통합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D 공급자, 저희가 보통 이제 IDP라고 부르죠. IDP 공급자 넘버원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옥타 솔루션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간단한 데모 같은 것들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클라우드와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타의 자체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옥타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평균적으로 약 88개 정도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웨비나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약 50% 이상의 참석자분들이 조직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약 44% 정도의 비율로 조직 내 하나 이상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 중이시고, 또 비슷한 비율로 통합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외에 비하면 아직은 국내에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도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적인 환경에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조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슬랙 같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옥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2017년에 나스닥에 상장돼서 작년에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약 1만 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회사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모든 산업군에서 다양한 고객사가 옥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고객사들에서는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접속에서 옥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일일 접속자의 안정적인 인증을 보장하는 것이 옥타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옥타는 안전한 인증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정의된 연동 커넥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싱글 사인온이나 MFA 정책들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옥타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꾸준히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아이덴티티랑 액세스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러스티드 존과 언트러스티드 존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환경에서 보안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부분은 바로 부실한 아이덴티티의 관리이겠죠.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정책하에 관리할 수 없다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모델을 구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옥타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계정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사무를 통해 가지고 싱글 사인온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관리자나 서비스 사용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암호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옥타는 어드밴스드 MFA를 활용 가능하고, 또 이 MFA는 옥타에서도 항상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옥타를 쓰시는 실제 고객분들도 MF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의 계정을 중앙 집중화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체계를 만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시 이 MFA를 통과하도록 정책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FA의 옵션은 뭐 SMS나 OTP나 뭐 푸시 방식, 또 뭐 토큰 방식, 유비키 같은 토큰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 MFA 팩터를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그 상황에 기반한 접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상황에 기반한 접근 관리는 먼저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어느 사용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접근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 컨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IP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IP 주소인지, 또는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IP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접근을 이제 요청하는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뭐 그동안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됐었던 장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치에 기반한 접근 제어도 가능한데, 이를테면 뭐 오전 10시에 미국에서 접근했던 사용자가 갑자기 1시간 뒤에 중국에서 접근하는 걸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기반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황에 기반한 정보를 또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을 하고, 여기 MFA까지 먹이면 우리가 패스워드 없이, 패스워드 리스트하게 접근 제어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인증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별개로 옥타에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비저닝.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정을 동기화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거,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옥타가 이미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커넥터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라도 그 스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옥타의 SDK나 API를 활용을 해서 커스텀으로 커넥터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뭐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넣게 한다든가, 또는 그 신규 입사자가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퇴사자의 계정을 어떻게 이제 좀 자동적으로 수월하게 뺄 수 있게 한다든가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보는 이제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이에 대한 탈취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이나 인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포렌식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화하고자 하는 요구는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옥타는 이러한 인증과 인가에 대한 전체 로그를 중앙 집중화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나 IBM 큐레이더 같은 심스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수트 전체를 도식화한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싱글 사인온이나 MFA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어드밴스드 서버 액세스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서버에 접근 제어 모듈이나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두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별도의 옥타의 제품인 거고요. 이러한 이제 제품들은 다 유니버셜 디렉토리 하위에서 위에서 동작이 되게 되고, 이 유니버셜 디렉토리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저 프로비저닝에 의해서 들어온 계정들이 이 UD 안에, 유니버셜 디렉토리 안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 포팅이 되어 있는 7,000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 SSO나 MFA를 고객이 직접 구성을 하더라도 한 20분 내외의 시간대로 충분히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덴티티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고, 싱글 사인온 구성을 통해서 접근 경로를 단일화하고, 어느 지역이나 공간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강력한 인증 정책을 구축하고, 자동화된 아이덴티티의 수면 관리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유실의 경로를 최소화하고, 오센티케이션과 어소라이제이션에 대한 현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안 위협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옥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실제로 옥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데모 사이트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사이트에 접근을 할 때 일단은 처음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을 할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옥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내 앱 대시보드 안에
띄워지는데 현재는 아무런 어떤 것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자에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일로 관리자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할당을 해줄 수도 있지만 셀프 서비스로 내가 직접 어플리케이션들을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앱 추가 메뉴에 보면 쭉 나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글 닥스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닥스를 추가하고 있죠. 구글 닥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내 앱 메뉴에서 구글 닥스 아이콘이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 될 거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최초에 구글 닥스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를 입력하도록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한 계정 암호는 옥타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접속을 했을 때는 패스워드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놓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 앱 메뉴에서 각각의 앱에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자격증명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옥타에 로그인 했을 때 자동 시작 버튼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구글 닥스로 바로 로그인이 되게 돼요. 일단 구글 닥스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관리자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접근을 할 때는 이제 MFA 투팩터 인증을 좀 인앱을 해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옥타 베리파이라는 옥타 자체 앱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거고요. 저는 그 OTP보다는 푸시 알림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푸시 알림을 누르면 제 이제 핸드폰에 이런 형태의 그 옥타 베리파이 화면이 뜰 거고 제가 이제 Yes, It's Me 누르고 그리고 지문 인증을 수행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이제 옥타로 전달이 되고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사용자가 요청을 했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이동을 하면 브라우즈 앱 카탈로그라는 메뉴가 있는데 브라우즈 앱 카탈로그에 우리가 바로 적용 가능한 옥타에서 제공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죠. 뭐 애널리틱스에는 스플렁크나 타블로 같은 것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 항목으로 뭐 구글이나 뭐 MS, 링크드인 같은 것들도 있죠.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거고요.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싱글 사인온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르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도메인을 입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라이센스 수를 입력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할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웹 오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 밖에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사용자를 지정을 하죠. 어사인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단일 계정으로 해서 계정을 하나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나면 해당 사용자의 대시보드에 가보면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대시보드, 내 앱 대시보드에는 제가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놔서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런 이제 아이콘들을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구글 닥스를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입력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메일 입력할 때 이 지메일에 로그인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지메일로 로그인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구글 계정이 브라우저에 몇 개 걸려 있는 상태라서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찾아서 로그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용자랑 관리자가 같은 계정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메일에 보면 아까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메일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물을 해볼 건데 저희가 지금 아까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못된 패스워드로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에 111로 넣을 건데 만약에 이 사물이 아닌
그 웹오스로 인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쌈을 설정한 이후에 뭔가 패스워드 오류가 나면서 접근이 안 돼야 되는데 쌈을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다면 바로 로그인이 되겠죠. 그래서 쌈을 이제 셋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추가했던 메뉴로 이동을 해서 아까 웹오스 인증 부분에 웹오스 말고 쌈을 2.0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 쌈을 구성에 필요한 가이드들도 뷰 셋업 인스트럭션 버튼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손쉽게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옥타의 쌈을 SSO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지스트의 어드민 메뉴로,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어드민 메뉴로 콘솔로 이동을 해서 시큐리티 메뉴에 가가지고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쌈을 그 사인온 URL이나 사인아웃 URL 같은 것들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증키도 URL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민 포탈에. 그래서 인증에 들어가 보면 타사 IDP를 위한 통합 SSO가 있죠. 저 메뉴를 통해서 쌈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구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가이드대로 지금 제가 구성을 한 거고요. 사인인 페이지 URL 넣고 사인아웃 페이지 URL 넣고 그 다음에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업로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체인지 하는 URL 넣어 놨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죠. 세이브를 누르고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사용자 그 포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쌈을 인증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패스워드를 바꿨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이게 쌈을로 현재 로그인이 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저희가 아까 패스워드 바꿨는데도 로그인이 되니까 웹 인증을 거치지 않고 쌈을로 로그인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자격증명 부분도 쌈을 설정해서는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로 쌈을로 로그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쌈을 구성을 마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옥타의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아이콘들 접속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데모 화면에는 빠져 있는데 Alt O 누르시면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MFA를 넣어 볼 거예요. MFA를 넣을 텐데 MFA는 사인온 폴리시에서 MFA 기본 정책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룰셋만 지금 아직 저장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룰셋을 모든 그룹에 대해서 넣어 놓을 거고요. 지금 만들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IP 주소 우리가 미리 지정돼 놓은 존이 있다면 그 존 또는 이제 그 존이 아닌 위치에서 들어올 때 이거를 허용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팩터를 이용해서 허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옥타 베리파이가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사용자가 로그인 한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MFA를 활성화하게 되면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도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강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강제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별로 MFA 정책을 별도로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셋업했던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MFA 설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책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세이브를 누르면 다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로그아웃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MFA 인증이 활성화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MFA도 굉장히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옥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